자, 경우의 수 우리 중등부 복습 살짝 하고 오늘 내용 들어갈 건데 경우의 수는 내용이 사실 오늘 배운 내용 좀 쉬울 수 있는데 문제 상황이 너무 다양해서 내용 자체는 단원 자체는 쉬운 단원은 아닙니다. 이게 경우의 수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던져주냐에 따라서 우리 문제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어려운 단원이에요. 그리고 국어적으로 또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도 있는 그 문장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펜토키 좀 조절할게요. 뭐냐면 지금 이제 중학교 때 뭘 배웠었냐면 합의법칙이 고백법칙인데 이게 중학교 때 나는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아무튼 중학교 내용인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한다.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예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동시나 연속일 때 곱한다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동시에 연속일 때는 곱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문제를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 1번.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어서 거기서 한 장을 뽑을 거야. 근데 1번은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라 그랬죠. 12의 배수는 1부터 100까지 몇 개 있냐면 12 곱하기 8이 96이니까 8개가 있겠죠? 13 곱하기 7이 91이니까 7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12배수랑 13배수는 합치면 8개 더하기 7개가 있는데 더하는 거야. 근데 동시에 일어나잖아,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났는데 12랑 13의 공배수는 우리 100 이하에는 없죠. 그래서 교집합을 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안 빼줘도 돼요. 답은 그래서 15인데 내용은 A 더하기 B, A 합 B는 A 더하기 B 빼기 A 교 B라는 집합의 내용이 좀 가깝습니다.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두 번째 문제랑 비교하시면 좀 공부가 될 거예요. 자, 2의 배수는 몇 개냐면 50개가 있어. 5의 배수는 20개가 있어. 근데 공배수가 있죠. 여기는 누구의 배수? 10의 배수. 10의 배수 10개가 있죠. 이걸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는 A 교비가 없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A 교비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필수 유형 두 번째는 더하기에서 11이 된다.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푸는 자세 중에 기본적으로 노가다도 마다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형적인 노가다 문제가 되겠는데요. 답을 보니까 5가지밖에 없네요. 자, 중요한 내용은 하나씩 채워가면서 푸는 건데 개수가 큰 것부터 채우는 거예요. Z가 개수가 크죠. Z에다 1을 고정시킵니다. Z가 1일 때. 그럼 X 더하기 Y는 X 더하기 2Y가 8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Y부터 채우는 거야.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 6, 2, 4, 3, 2. 더 이상 없죠. 4면 0이니까. 그 다음 Z에다 2를 고정시킵니다. 그럼 X 더하기 2Y는 뭐예요? 6이 빠졌으니까 5네요. 1, 3, 2, 1. Z가 3이면 9니까 X 더하기 2Y가 자연수로 나머지 값 3을 채워줄 수 없죠. 그래서 5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다음 물으면 답하래요. 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거야. 그럼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때는 A에서 C로 가거나 또는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가거나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갈 수 있죠. 근데 A에서 C도 거치고 D도 거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냐면 더하겠다는 거예요. 자, A에서 C까지 가는 길은 3가지. C에서 B까지 가는 길은 3가지. A, D도 표시해놓고요. 3가지. 그럼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면은 3하고 3인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곱하는 거야. 왜냐면 연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곱합니다. 그 다음에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갈 때는 A에서 D까지 간 다음에 D에서 다시 B까지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얘는 왜 더했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했다. 얘는 왜 곱했냐? 연속해서 일어나니까 곱했다. 그 개념이 되겠어요. 자, 2번. A에서 원영이랑 유진이가 A에서 B로 간대.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대요. 그럼 원영이가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갔다면 유진이는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가야 되겠죠? 그럼 원영이가 가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유진이는 2 곱하기 3이에요. 자, 원영이는 3 곱하기 3이야. 왜냐면 A에서 C까지 간 다음에 연이어서 갔기 때문에 원영이도 2 곱하기 3이죠. 근데 이 사람이 둘 다 가야 돼. 둘 다 가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죠. 혹은 연속 곱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경로 바꾸는 경우 있죠. 똑같은 게 2번 들어가겠죠. 똑같은 식이 한 번 더 들어가겠지. 자리 바꾼 거. 2 곱하기 3도 있고 3 곱하기 3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원영이랑 유진이가 자리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경우의 수 문제가 또 참고로 왜 어렵냐면 객관식인 경우에 보기를 보시면 24도 있고 48도 있고 12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곱하기 2를 안 해도 답이 있어. 굉장히 기분 나쁜 단원인데 원래 틀리면 보통 답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틀려도 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하는 단원입니다. 자, 다음 그림의 ABCD 영역이라고 했는데 우리 ABCD 영역이 지금 사진에 일단 빠졌죠. 그래서 제가 ABCD 영역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릴게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A, B, C, D 이렇게 생긴 영역이 있어요. 여기를 4가지 색으로 칠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하고 중복 사용해도 된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4가지를 다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 소리예요. 요 색칠 문제는 제가 오늘 순열과 조합을 다 설명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제가 위치를 뒤로 뺐어야 되는데 만들 때 앞에다 그냥 집어넣어 버렸네요. 뒤로 순열과 조합을 배우고 나서 이 문제는 다시 돌아와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순열과 조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과 조합이 단원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한 번에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2개를 구분하는 게 일단 중요하기도 하고 헷갈릴 텐데 왜 붙여놨냐? 헷갈리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잘 고민해서 풀으란 이유로 그냥 붙여놨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조합이야. 우리가 대학 수학 중에서는 조합론밖에 없어요. 경우에서 관련된 거는 순열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중요한 건데 조합은 일단 개념은 그냥 선택이에요. 선택한 거. 그래서 일단 처음에 진입할 때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했다. 그럼 ncr이라고 쓰면 돼 그냥. n은 쬐끄맣게 쓰고 c 쓰고 r 조그맣게 쓰시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왜 이렇게 하냐?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5개 우산에서 2개를 골랐다. 선택만 했잖아. 그럼 OC2야. 5개 중에서 2개 골랐다. OC2. 그래서 이 C가 실제로 초이스는 아니지만 초이스나 추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만 했을 때 사용하는 기호예요. 일단 기호로 나타내는 거 먼저 배울게요. 그 다음 R개를 나열했다 그랬는데 R개를 나열하면 우리가 R팩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3명을 나열했다 그러면 자리가 3개 있어서 첫 번째 자리에 3명 오고 두 번째 자리에 2명 오고 마지막 자리에 1명 오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할 건데 이거를 3 느낌표 이렇게 쓰고 3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기호가 지금 새로 생기는 거야. 그래서 R개를 나열했다 그럼 R팩이라고 쓰시면 되고 계산은 R부터 1까지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놨죠? 2명을 1로 나열했다 그럼 2팩이라고 쓰시고 계산은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순열은 우리 말 자체에 순서를 얘가 가지고 있어요. 순서와 나열이죠. 순서와 나열, 다 나열했다는 의미인데 순열의 의미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 후 그걸 다시 나열했어요. 그러면은 연속해서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선택의 경우의 수와 나열의 경우의 수를 곱해야 되겠죠. 자, n개 중에 r개 선택했으면 ncr로 하기로 했고 r개를 나열했으니까 r팩토리얼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다. 그것을 우리는 npr이라고 또 쓰는 거야. 지금 npr이 갑자기 막 등장해. 선택하고 나열하면은 npr이라고 쓰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5개 우상에서 2개를 선택해서 2명한테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2개 선택했다. 그럼 우리가 OC2라고 쓰기로 했거든? 2명한테 나눠줬잖아. 그럼 나열이잖아. 2팩. 원래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기호로서는 OP2라고 표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6P2의 의미가 뭐야? 그러면 6개 중에 2개 선택해서 나열한 거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요. 10P2가 뭐야? 그럼 10개 중에 2개 선택해서 나열한 거요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요. OC2가 뭐야? 그럼 5개 중에 2개 선택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래서 기호가 선택하면 C고 선택 후 나열하면 P다 라는 거. 자, 계산하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놨는데 제가 말로도 설명하겠지만 다시 읽어보기도 하셔야 돼요. 자, 서로 다른 5명 중 3명을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선택 후 나열이므로 C그루는 OP3이야. 방금 전에 배웠죠. 우리 P를 사용하기로.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3명을 선택해 나열함으로 자리는 3개가 있어요.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써보면 자리가 5, 4, 3 각각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5명, 두 번째 자리 4명, 세 번째 자리 3명이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5, 4, 3이야. 근데 앞에서 어떻게 쓰기로 했어? 5P3으로 쓰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다는 거예요. 5P3과 543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5P3은 이제 어떻게 계산한다? 543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P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0P4라는 거는 10개 중에 4개 골라서 나열이야.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면 4개의 자리가 있고 맨 앞자리에 10명, 그 다음 9명, 8명, 7명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가 뭘 좋아하냐면
기호를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4명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를 굳이 10P4로 써야 되는 거고 계산은 1987로 계산해라. 그리고 6P2는 6개부터 2개 나열한 건데 6 곱하기 5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은 6개 중에서 2개 선택해서 나열이다 그러면은 자리는 2개 있을 거고 6개가 있었으니까 첫 번째 자리에 6개 들어오고 두 번째 자리에 5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선택 후 나열의 개념이 있으면 식은 5P3으로 쓰신 다음에 계산은 543으로 계산해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무슨 소리인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자, 조합을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조합. 너무너무 중요한 조합입니다. 얘는 선택만 하는 거야. 선택만. 5명 중 3명 선택하면 우리 5C3이라고 쓰기로 했죠. 근데 우리 위에서 5명에서 3명을 선택해서 나열한 거를 우리가 해결했거든. 5P3이 5C3 곱하기 3팩인데 5P3이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계산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5C3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3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5, 4, 3을 3이 1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5C3의 계산 방법은 이렇게 돼요. 계산은 5, 4, 3 나누기 3이 1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명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조합이고 경우의 수는 조합론밖에 없지만 순열부터 배우는 이유는 순열을 배워야 조합이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이상하게 선택 후 나열은 우리가 증명 없이 바로 쓸 수 있지만 조합은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칸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증명하기 어려워서 순열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이후에 순열을 이용해서 조합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증명 내용은 당연히 반복해서 이해해야 되고 이해 안 가면 다시 저한테 재질문 하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내용은 지금 여기서 이 단원 여기 이 설명 단원을 넘어가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선택했다 그러면 NCR을 쓰시고요. 선택 후 나열했다 그럼 NPR을 쓰시고요. 나열만 했다 그럼 알팩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그거예요. 네. 다음은 순열과 조합의 성질. 제가 한 번에 다 정리해놨어요. 0팩토리얼이 0이라고 0팩토리얼은 1입니다. 오늘 오타가 굉장히 많네요. 0팩토리얼은 1이에요. 자, 우리 경우의 수가 0이 되는 거는 어떨 때 경우의 수가 0이 되냐면 안 일어나면 경우의 수가 0이야. 근데 0팩토리얼이라는 것은 팩토리얼이 사람을 나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한 명도 안 나열한 거잖아. 한 명도 안 나열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경우에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NCR의 정의는 우리가 5C3을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 5, 4, 3, 3, 2, 1로 계산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는 증명 과정에서 5, 4, 3, 3, 2, 1이라는 게 증명됐지만 5랑 3으로만 이걸 만들게 되면 5팩 나누기 3팩 나누기 5 빼기 3팩이라는 걸 얘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대로 계산해보면 5, 4, 3 5, 4, 3, 2, 1을 쓰고 분자는 5, 4, 3, 2, 1을 쓰고 3팩이니까 3, 2, 1이고 5 빼기 3이니까 2, 1이죠. 2팩이라서 그럼 이게 약분돼서 결국엔 이거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5부터 3개, 3부터 3개 이렇게 해서 계산 연습하시면 되는데 정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정의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 정의 잘 못 외우겠죠. 왜냐면 잘 안 쓰니까. 잘 안 쓰니까. 그런데 시험 대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그쵸. 시험 대비로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NPR의 의미가 뭐였어? 선택 후 나열이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정의된 NCR에다가 알팩을 곱해서 알팩이 소거돼서 남은 식입니다. 그 다음에 NCR과 NC-N-R이 똑같다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C라는 선택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분류하겠다는 거야. 5개 중에 3개를 고르잖아. 그럼 3개는 선택됐지만 2개는 선택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다고에 집중을 하면 5C3이지만 나는 선택하지 않은 애를 고를 거야 하면 5C2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상황은 같은 거야. 자, 우리 반에 애들이 뭐 30명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5명을 뽑겠다고 한 거야. 5명 뽑아서 앞으로 나와라고 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5명을 뽑을 수도 있잖아. 그럼 30C5야. 근데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을 25명을 고를 수도 있는 거죠. 25명을 가만히 냅두고 나머지 5명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25명을 고르는 경우는 30C 25. 둘이 경우의 수 서로 같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상황이 같다는 거고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집단을 2개의 그룹으로 분할하겠다는 거. 2개의 그룹으로 나눠주겠다는 거야. 선택된 집합과 선택되지 않은 집합. 그러니까 선택될 인원은 선택해도 되지만 선택되지 못할 인원은 선택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5C3과 5C는 같기 때문에 실제로 5C3의 계산은 5C2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10C7의 계산이다. 그럼 10C3으로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계산이 편하죠. 19, 8, 3, 2, 1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10C7의 계산하면 19, 8, 7, 7, 8, 6, 5, 4, 3 엄청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조합의 성질이 되겠어요. 조합의 성질. 그래서 저기 얘를 잘 드러놨는데 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거 있잖아. 숫자에서는 우리가 잘 써. 아, 10명 중에 3명 고르는 것은 10명 중에 7명 고르지 않는 거랑 똑같구나. 하면 이해가 가는데 n 플러스 2c n이 n 플러스 2c 2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n 플러스 2에서 n을 빼면 뭐가 되니까? 2가 되니까. 근데 이건 왜 중요하냐면 n 플러스 2c n의 경우에는 이걸 식으로 바꾸려면 이 해당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n 플러스 2c 2에서는 2 곱하기 1 n 플러스 2 n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바로 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이렇게 못 바꾸면은 막 이런 팩토리얼 써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p0은 1. np0의 의미는 뭐야? n개 중에 0개 골라서 0개를 나열하는 거죠. 아무 짓도 안 한 겁니다. 그죠? n명 중에 아무도 안 골랐어. 근데 아무도 나열하지도 않았어. 그럼 나 아무 짓도 안 한 거잖아. 아무 짓도 안 한 그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np0은 1이 되겠고요. npn은 n개 중에 n개 뽑아서 나열한 거야. n개 중에 n개 뽑아서 나열. 근데 n개 중에 n개는 뽑을 필요가 있니 없니? 없잖아. 전부 다니까. 그래서 ncn은 당연히 1이 되겠고요. 1 곱하기 n팩이니까 n팩만 남아요. NC형은 n개 중에 아무것도 안 골랐어요. 나 갔는데 뭐 사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샀어. 그런 경우가 한 가지 있잖아. 그래서 NC형은 1이고요. NC형, n은 n개 중에 n개를 전부 다 선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밑에 뭐라고 써있어? 공식은 공식일 뿐. 계산은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우리가 제가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계산 연습은 제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고 싶다. np2가 5n이야. np2는 n개 중에 2개 선택해서 나열이고 하는 방법은 n부터 2개를 곱하시면 됩니다. 5n. n제곱 빼기 n 빼기 5n은요. n제곱 빼기 6n은요. 그래서 n이 0 또는 6이 되죠.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6이에요. 2보다 커야 되겠죠. 자연수는 뭐 그렇다 치고 2보다 커야 돼서 답은 6이 되겠고요. 자, 5pr 곱하기 6은 6팩인데 또 여기 팩토리얼과 또 오타가 또 나왔네요. 5pr 곱하기 6팩은 4, 3, 2, 1이다 해서의 r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5pr은 5부터 몇 개를 곱한 거야. 6팩부터 계산해 봐야 되겠다. 그쵸? 6팩은 65, 43, 21로 계산해요. 20, 120, 720이에요. 그러면 5pr이 어떤 값이 돼야 되냐면 4320을 720으로 나누면 되겠죠. 60이에요. 나눠보시면 60인데 5부터 몇 개를 곱해야 60이 돼 라는 내용이야.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 하면 60이죠. 따라서 R은 3이 되겠습니다. 5부터 3개 곱하면 60이야. 그러니까 P의 계산은 N부터 3개 곱하는 거, 이거는 N 플러스 2부터 3개 곱하는 게 되겠어요. 얘는 외항, 내항부터 해보면 5 곱하기 2, 12 곱하기. 그럼 얘는 5 곱하기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이렇게 되겠고요. 12 곱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아니죠. 또 정신 안 차리고 잘못 풀고 있습니다. 5 곱하기 n 플러스 2 하나씩 줄여나가야 되겠죠. n 플러스 1, n 12 곱하기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2. 자, 우리가 이거 풀 때 좀 뭐가 어렵냐면 너무 차수가 지금 높잖아. 양변 다 3차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n이 어차피 지금 여기 보시면 3보다도 커야 되거든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약분 가능합니다. 약분 가능해서 전개해서 2차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그리고 풀었을 때 답도 자연수만 인정되니까 2차 방정식을 마저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 문제는 NP3과 NC5가 똑같대. 3개 고른 거랑 5개랑 똑같아야 되니까 N은 8개가 되겠어요. 8개 중에 3개 고른 것과 8개 중에 5개를 고르지 않은 건 똑같겠죠. 고르지 않을래도 골라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8PR과 8PR-4가 똑같다는데 여기서 성질 어떤 걸 유도할 수 있어요? 둘이 더하면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8이어야 돼요. 따라서 이 R은 12, R은 6이 되겠어요. 이런 질문 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그냥 같으면 안 돼요? 네, R하고 R 플러스 4는 뭘로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을 때는 식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8CA가 8CB다에서는 어떤 식이 끌어나와줘야 되냐면 A 더하기 B는 8도 되지만 A랑 B랑 같다도 돼요. A랑 B가 합해서 8이 되거나 즉 8C2, 8C6이거나 아니면 A랑 B가 서로 같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2개씩이 끌어내줘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둘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식만 썼어요. 자, C의 계산은 뭐였냐면 n-1,
n-2 하고 이게 p인데 그걸 다시 2, 1로 나눠야 되는 거였어요. n, n-1, 2, 1 n 플러스 2, n 플러스 1, 2, 1 역시 양변에 2 소거하시고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푸시면 자연수의 n을 찾아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가는데 4명의 학생을 뽑으래. 지금 문제가 네. 제가 위에 거 다 풀었나요? 다 안 풀었죠, 그죠? 깜짝이야. 자,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다. 5명을 나열했다. 5팩이에요. 계산은 5, 4, 3, 2, 1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5명 중에 3명을 뽑아 끊으세요. 자,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의 관점은 뭐냐면 선택과 나열을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계도 다 전부 다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명 중에 3명을 뽑았어. 그 다음에 일렬로 세워. 3팩. 근데 뽑은 그대로 나열하는 거라서 우리는 5P3이라고 쓰기로 했죠. 계산은 5, 4, 3. 자, 5명 중에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으라고 했으니까 5명 중에서 대표 1명을 뽑았죠? 4명 중에서 부대표 1명을 뽑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5 곱하기 4해서 20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5명 중에 2명을 뽑은 다음에 둘 중에 대표와 부대표를 선택해 주는 거야. 2명이 있는데 대표랑 부대표를 결정해 준다는 것은 나열해 준다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2팩이 돼요. 그래서 계산은 역시 이거는 식은 5C 2 곱하기 2팩은 5개 중에 2개 고른 다음에 2개를 그대로 나열했기 때문에 5P랑 동일하겠죠? 계산은 5, 4. 아니면 나는 5C를 계산할래요. 5, 4, 2, 1 그리고 2팩은 2, 1 해도 이러나 저러나 답은 다 20이란 얘기입니다. 자, 5명 중에 2명 뽑는 게 그냥 5C가 되겠어요. 이 대표는 서로 구분가지 않기 때문에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5C의 계산은 5, 4, 2, 1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자, 1학년 학생 7명과 2학년 학생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을 뽑겠다고 했어요. 4명을 뽑으래요. 4명은 뭐 누구를 뽑든 상관없어. 4명을 뽑아. 전체 12명인데 4명 뽑아. 12, C4. 선택만 했습니다. 그죠? 12, 11, 19, 4, 3, 2, 1 계산해 보시고요. 1학년 중에 2명 뽑고 2학년 중에 2명 뽑고 싶어. 1학년 7명 있으니까 그 중에 2명 뽑고 2학년 5명 있으니까 그 중에 2명 뽑고 싶어. 근데 연속해서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기가 되겠어요. 계산은 7, 6, 2, 1 곱하기 5, 4, 2, 1이 되겠습니다. 4명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고 싶어. 그러면 4명이 전부 다 1학년이거나 4명이 전부 다 5학년이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4명이 모두 1학년이면서 2학년인 사람이 어딨어. 그치? 그래서 자, 위의 문제에서의 곱셈과 지금 이 문제에서 덧셈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계산은 7C4는 7C3으로 계산하고요. 5C4는 5C1로 계산합니다. 7C3은 7, 6, 5, 3, 2, 1로 계산하시고요. 5C1은 5예요. 5개 중에 1개 고르는 거니까 5가지 있겠죠. 자, 1학년 학생 2명과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2명을 뽑아 4개의 의자에 앉혀야 되겠죠. 오타가 또 있네요. 다 4개의 의자에 앉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은 1학년 중에 2명을 골라요. 그 다음에 2학년 중에 2명 골라요. 연이어서. 그럼 4명 있잖아. 나한테 이제 4명을 4개의 의자에 앉히래. 뭐야? 나열이야. 24죠? 계산은 7, 6, 2, 1 5, 4, 2, 1 곱하기 24. 제가 아까 계산을 할 때는 24로 잘 계산해서 답을 낸 것 같아서 정답은 5040이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필수형 4번. 남자 넷과 여자 넷을 일렬로 세는 다음을 구하시오. 자, 여자 3명이 이웃하고 싶대. 여자 3명이네요, 지금. 여기서도 또 오타가 나오나요? 제가 이 자료들을 급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왜 이렇게 오타가 있죠? 여자가 원래 몇 명이어야 되냐면 이웃하도록 세워라 찾아.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맞습니다. 3명. 3명으로 풀게요. 우리 문제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고 싶대요. 그러면 남자 4명이 있고 여자 3명이 있는데 여자 3명이 이웃하고 싶다 그랬으면 얘를 묶어버려. 한 명처럼 취급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서 순서가 바뀌죠. 3팩이에요. 그리고 나는 1개, 2개, 3개, 4개, 5개를 다시 나열합니다. 5팩입니다. 이웃하라 그러면 묶어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래요. 자,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면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이세요. 이웃하지 말라고 했어. 이웃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웃 가능부터 나열이에요. 필기하셔야 됩니다. 이웃 가능부터 나열이에요. 그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여자가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남자부터 나열해. 그 얘기예요. 4팩이죠. 여자가 이웃하지 말라 그래서 여자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파란색 자리 중에 하나 들어가면 여자는 떨어져 있겠죠. 자, 근데 나는 여자가 3명인데 파란색 자리가 5개야. 그러니까 자리를 먼저 골라야 돼. 자리를 고르기만 했어요. 거기다 3명을 앉히시면 돼요. 4팩 곱하기 우리가 이것을 5P3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선택 후 나열했으니까. 계산은 4, 3, 2, 1, 그 다음 5, 4, 3이 되겠어요. 자, 남녀가 교대로 서라 그랬는데 교대는 인원이 적당히 맞지 않으면 교대로 서는 거 불가능하죠. 지금 남자가 더 많은 거 보이죠? 그래서 교대로 설 때는 남자가 쓰고 그 여자가 사이에 서는 방법밖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서는 경우는 4팩, 여자 서는 경우 3팩 곱하시면 됩니다. 자, 특정한 남자 2명을 포함해서 3명을 뽑으라 그랬어. 특정하다는 거는 예를 들면 잘생긴 남자 내가 생각했을 때 2명 혹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 2명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남자 2명을 포함하라고 했으면 이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이 있겠죠. 5명에서 난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냐면 1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특정한 애들, 내가 마음에 드는 애들은 이미 선택해놨죠. 그래서 걔네들은 빼고 나머지 5명 중에 1명만 고르면 되니까 식은 5C1이고 답은 5가 되겠어요. 여기 제가 이거 4명으로 풀어서 답도 오타가 있습니다. 답 5가 되겠습니다. 자, 적어도 1명의 여자를 포함해서 3명을 뽑으래. 자, 적어도 1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명을 뽑는 전체 경우에서 적어도 1명의 여자라는 거는 여자가 1명이어도 되고 2명이어도 되고 3명이어도 된다는 거잖아. 이걸 다 일일이 구할 수 없으니까 전체에서 여자가 없는 경우를 뺄 거예요. 전체는 뭐냐면 3명을 뽑는 거니까 7C3이에요. 여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 중에 3명 다 뽑은 거죠? 네, 4C3이 되겠어요. 계산은 7, 6, 5, 3, 2, 1. 4C3은 4C1과 동일해서 4가 되겠어요. 계산은 5, 7, 35 빼기 4. 답은 31. 답도 오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 나가는 거는 오타 다 수정해서 나갈 거니까 자료는 아마 정상적으로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트라이앵글의 8개의 문자를 나열할 건데 다음을 구하시오. 자, 얘는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나중에 오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1번. T는 맨 앞에 놓고 싶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L은 맨 나중에 놓고 싶어. 그럼 나머지 6개의 문자만 나열하면 되죠. 6 팩토리얼. 2번. T랑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놓고 싶어. 근데 이 사이라는 말은 순서가 없어요. 자, T랑 A 사이에 2개의 문자 놓으라 그랬으니까 T랑 A를 제외한 6개의 문자 중에 2개를 골라서 나열을 해줘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T랑 A가 자리가 바뀌죠. 자, 그럼 얘네들은 끝났어 이제. 나 문자 4개 더 남았죠? 그때 4팩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넷, 5을 나열하셔야 돼요. 5팩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6C2 곱하기 2팩은 6P2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우리가 2단원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하냐면 보통 틀리는 게 뭐 2팩토리얼 안에서 틀리거나 이러거든. 그러면 식을 나한테 보여주고 어디가 틀렸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너 2팩토리얼 안 했어 라고 내가 가르쳐줄 수 있어. 그래서 다시 이 식을 설명해보면 6C는 T랑 A 사이에 들어갈 2개의 문자를 골라서 나열해 준 거고요. T랑 A 자리 바뀌었고요. 얘네들은 끝났어요. 전체 덩어리를 나열해주는 5팩토리얼 곱한 겁니다. 3, 4, 5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4자리를 만들 거다. 자, 0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숫자 나열할 때 0이 있네요. 자, 4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4칸을 만들어요. 자, 맨 앞에 올 수 있는 수는 0을 제외한 5가지 숫자가 옵니다. 자, 그러면 0을 제외한 5가지 숫자니까 내가 하나 썼잖아. 근데 두 번째 자리서부터 다시 0이 올 수 있죠.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5개, 다시 5가지가 오게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썼으니까 4가지. 또 하나 썼으니까 3가지. 이렇게 5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답이 되겠고요. 짝수의 경우의 수는 역시 4칸을 만들어요. 짝수는 1의 자리수가 짝수여야 돼. 0이 올 수 있고 2가 올 수 있고 4가 올 수 있죠. 근데 이 0이라는 거는 최고 자리의 숫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0이 왔을 때 먼저는 어떻게 식이 되어지냐면 0을 썼잖아. 그럼 1, 2, 3, 4, 5 중에 아무나 오면 되죠. 5개, 4개, 3개가 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가 왔다. 2가 오는 경우의 수는 내가 지금 2를 썼잖아. 맨 끝에다가 2를 썼죠. 그럼 2는 썼어. 아이고. 2를 썼는데 맨 앞자리에 지금 0이 남아있잖아요. 0이 못 와요. 0이 못 와. 그럼 올 수 있는 숫자는 1, 3, 4, 5 4가지가 있죠. 4가지. 또 하나 썼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부터는 다시 0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또 4가지가 돼요. 4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거 3개는 더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예요. 그래서 0, 1, 2, 3, 4, 5로 만들 수 있는 4의 배수를 다 나열해야 되는데 0, 4, 4, 1은 4, 4, 2, 8 안 되고요. 4, 3, 12, 4, 4, 16 안 되고 20, 24, 28, 32, 36, 40, 44, 48, 52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경우를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면 0이 있는 애들과 0이 없는 애들로 나눠야 되겠죠. 0을 이미 썼습니다. 그러면 내가 끝에 0사를 놨잖아요. 0사 썼어요. 그러면 숫자 4개 남았지? 여기는 4 곱하기 3까지가 올 수 있겠죠? 얘도 4 곱하기 3. 얘도 4 곱하기 3이야. 그죠? 똑같겠죠? 그 다음에 0을 안 썼습니다. 1, 2예요. 그러면은 나는 1과 2를 넣었으니까 1, 2 없어졌죠. 그러면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는 4가지지만 0이 못 와요. 3가지가 밖에 못 와요. 그래서 그 중에 누굴 썼죠? 그럼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도 다시 3가지가 되는 거죠. 얘도 3가지 곱하기 3가지. 이거 곱하기 3가지, 3가지 곱하기 3가지.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4 곱하기 3은 몇 번 있어? 3번 있어요. 3 곱하기 3은 몇 번 있어? 4번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곱하기 3은 3번. 3 곱하기 3은 4번. 괜찮죠? 다음 7번. 이제 쉬운 문제들만 남았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반원에 7개 점이 있는 다음 구하시오. 1번.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자, 두 점을 이어서 했으니까 일단 7개 점에서 2개를 고르겠죠. 직선을 이렇게 만드는데 점의 순서는 없으니까 선택입니다. 7C인데 여기 4점 봐. 4점에서는 어떻게 골라도 같은 직선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골라도 이 직선, 이렇게 골라도 이 직선, 그쵸? 어떻게 골라도 같은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저 4점 중에서 2점을 고르는 경우를 다 빼버려. 다 빼 그냥 중복되니까. 근데 한 개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개를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개수는 일단 3개 골라야 되겠죠. 7C 3. 근데 여기에서는 어쨌거나 삼각형이 나와 안 나와? 여기서 3개 골라도. 삼각형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는 저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를 그냥 빼버려야 돼. 그리고 더할 것도 없어. 직선이 삼각형이 아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요? 그래서 위에서는 직선에서 지금 이 4개의 직선에서 만들어지는 직선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하는 건 그냥 다 빼버린 건데 그래도 한 개는 더 해줘야 되니까 한 개는 더한 거고요. 삼각형은 저 4점으로 삼각형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 4점에서 3개를 선택하는 모든 경우를 그냥 빼버린 게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평행선과 평행선이 만나는데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 개수를 구해라. 자, 평행사변은 평행한 두 변과 평행한 두 변이 두 쌍씩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평행선 2개 고르시고요. 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시면 평행사변형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2개 고르고 정말 잘 못 골랐네요. 어떻게 이렇게 고르죠? 2개 고르고 그 다음에 세로선 중에서도 2개 고르시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2개만 고르면 된다. 자, 다음인데요. 다음 분할과 분배 특강이에요. 이거 분할과 분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국어적으로 분할은 나누는 거고 분배는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개를 2개로 나누는 경우 6개를 1개, 2개, 3개로 나누는 경우 7개를 2개, 2개, 3개로 나누는 경우인데 자, 6개, 서로 다른 6개가 있었죠. 2개, 2개, 2개 나누는 경우는 6개 중에 2개를 고르시고 4개 남았잖아. 4개 중에 2개를 고르시고 2개 남았잖아. 2개 중에 2개를 골라요. 근데 내가 여기서 A, B 고르고 CD 고르고 EF 고르는 거랑 CD 고르고 EF 고르고 AB 고르는 거나 AB 고르고 EF 고르고 CD 고르는 거나 막 똑같은 경우 되게 많잖아. 똑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중복되냐면요. 이 3개가 섞인 3팩까지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로 재줘야 돼. 3팩까지를 하나로 재줘야 되니까 3팩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똑같은 게 3개니까 3팩분의 1을 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 2, 3으로 분할하는 거는 6개 중에 하나 고르고 5개 중에 2개 고르고 3개 중에 3개 골랐는데 이건 중복된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눌 게 없고요. 2, 2, 3이면 내가 여기서 A, B 고르고 CD 고른 거랑 CD 고르고 A, B 고른 거랑 똑같잖아. 2팩까지가 똑같죠? 근데 그걸 한 개로 세야 되니까 뭘 해야 된다? 2팩분의 1을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에서 개수가 똑같은 거 있으면 팩분의 1을 해주라는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9명의 학생을 다음과 같이 3개조로 나누고 싶대요. 2명, 3명, 4명이에요. 개수가 다 다릅니다. 그죠? 9명 중에 2명 고르시고요. 7명 남았죠. 7명 중에 3명 고르시고 4명 남았죠. 4명 중에 4명 고르시면 끝나요.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자, 9명 중에 4명 골라요. 5명 중에 4명 골라요. 1명 중에 1명 골라요.
근데 여기 4명과 여기 4명 중복되죠. 곱하기 2팩분의 1. 3명. 9C 3. 6명 중에 3명 골라. 3명 중에 3명 골라. 셋 다 중복되니까 3팩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다음 문제는 분할과 분배를 구분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분할과 분배인데 첫 번째는 두 종류, 네 종류씩 세 묶음으로 나눠라. 분할이에요. 나누어서 줘라. 분할하고 나서 분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8개 중에 2개, 4개니까 8개 중에 2개, 6개 중에 2개, 4개 중에 4개 하고 나서 2개가 중복되죠, 중복. 그러니까 2팩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분할 먼저 합니다. 8개 중에 2개, 6개 중에 3개, 3개 중에 3개인데 3, 3이 중복되니까 2팩분의 1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뭐다? 분할이다. 그 다음에 뭐 하래? 3명한테 나눠주래. 3명한테 나눠주는 거 3명을 1료로 나열하는 것과 동일하죠. 3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식을 보시면 분할과 분배가 명확하게 2개가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실수로 안 쓰거나 이런 뭐 잘못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강조했고, 그리고 오늘 배우는 내용들로 확률과 통계가 전부 다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3 언니 오빠들도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전부 다 복습을 다시 할 건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경우의 수는 모든 상황을 다 선택과 나열로 생각해야 되는 그 부분이 어려운 거야. 주사위를 던져도 선택과 나열이고 동전을 던져도 선택과 나열이고 뽑아도 선택과 나열이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C와 팩토리얼밖에 없다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잘 정리하시고 우리 이런 짜잘한 공식들 되게 많았잖아요. 여기에 이런 공식들 있죠. 이런 공식들 전부 다 잘 외우셔야 돼요. 오늘 고생하셨고 정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